자, 이제 2주차 오늘은 이제 그 점프 목록에 관한 내용을 하는데요. 점프 목록은 과연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점프 목록은 파일과 폴더, 웹사이트, 화면 안 나오나요? 예.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점프 목록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일, 폴더, 웹사이트 등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나 작업 목록을 프로그램별로 구성한 목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항목은 점프 목록에 고정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말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시작 버튼 한번 눌러 보실래요?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을 딱 누르면 저 위에 보세요. 제 화면에 보시면은 한컴 오피스 2010, 뭐 한글 컴퓨터 2007, 엑셀 2010, 뭐 시작에도 뭐가 있고 메모장에도 뭐가 있고 뭐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화살표가 그 화살표를 갖다 댔더니 뭐가 이렇게 쭉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흔적이 있어. 이게 바로 엑셀 201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를 가져와서 불러오고 저장하고 했던 그런 파일들이에요. 제가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를 또 이용을 했었고요. 메모장에서는 또 이렇게 뭐 확장자 공부도 했었고 뭐 CD키도 열어봤고 블로그 자기소개하는 것도 하고 그랬나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글 2010에 가면 내가 어떤 문서를 불러왔는지 근거가 있어요. 흔적이 있는데 윈도우상에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는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이 파일은 내가 자주 써. 그럼 앞정을 클릭하면 고정이 딱 돼요. 그래서 앞정이 이렇게 찍힌 것처럼 보이고 여기 원서 접수 대장을 내가 클릭을 하면 앞정을 콕 찌르면 앞정이 또 이렇게 찍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목록은 보통 한 10개 정도 내가 이것저것 불러와서 사용하다 보면은 10개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10개가 넘어가면 마지막에 사용했던 건 밀려나가요. 밀어내기야.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파일을 불러와도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런 고정 작업을 해놓으니까는 편한 거예요. 다시 누르면 이제 해제가 되고 누르면 다시 고정되고 누르면 해제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죠. 자, 점프 목록은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에 모두 표시가 된다. 어디가 표시된다고요? 시작 메뉴는 조금 전에 제가 했었잖아요. 시작 버튼 눌러서 앞정 찔렀잖아요. 앞정 찔렀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한글 2007 들어가서도 한글 2007 들어가도 여기 보면은 직전에 사용하던 단위 지정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앞정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있는 기능 말고 자체 프로그램 기능으로도 가능한데 윈도우 상에서도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자 이거죠. 이렇게 앞정을 찍으면 얘는 항상 사용하겠다라는 문서고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한대요? 작업 표시율이 제일 하단에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커만 2급이라고 하는 제 교환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이 파일을 또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제가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닫으면 지금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기 항상 있거든요. 얘가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겠죠.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여러분 사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지 않습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얘도 아까 조금 전에 고정시켜 놨는데 제거 누르면 겉으로 봐선 모르지만은 고정 이렇게 나오면 아직 고정이 안 된 거고, 만약에 제거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타자 연습을 실행해 놨는데 나는 항상 타자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아예 여기다 고정시켜 놔. 여기다 지금 이제 제거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면 타자를 제가 닫았잖아요. 타자를 닫았는데 타자 아이콘이 항상 걸려 있거든. 클릭하면 타자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타자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됐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얘를 빼버리면 목록에서 사라지지. 이렇게 작업 표시율 상에서도
고정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딘지? 자, 그 다음 거. 점프 목록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목록에다가 표시가 되도록 앞정을 찌르면은, 고정을 시키면은 얘가 항상 고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지 한번 볼까요? 점프 목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고르면 점프 목록은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에 표시된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에서는 프로그램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점프 목록이 표시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거죠. 더블 클릭하면 뭐를 실행하는 거죠. 예, 우리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는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틀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문제, 윈도우 7의 점프 목록과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파일 폴더 웹사이트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 목록을 프로그램별로 표시할 수 있고 고정시킬 수가 있고, 프로그램 목록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점프 목록이 표시가 되고. 근데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있어요? 작업 표시의 표시에 체크 표시를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 뭐 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번째가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윈도우 탐색기의 기능과 구조. 자, 탐색기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익스플로러. 영어로는 익스플로러라고 부릅니다.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메모를 잠깐 볼까요? 자, 익스플로러.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말 들어보셔. 이거는 줄여서 우리 뭐라 그래요? IE 그러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건 웹브라우저고, 익스플로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뜻이 탐험하는 거, 이런 게 탐색하고 탐험하는 걸 우리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떤 파일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열어보는 이 기능, 이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탐색기라고 한다. 탐색기. 예. 탐색기는 어디에 있다? 화면 제일 앞 밑에 시작이란 단추 옆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는 문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 누르셔도 되고. 그럼 항상 이 탐색기 구조가 보인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탐색기에서는 기능이 뭐냐면은요,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즉 USB 메모리나 DVD 장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제어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제어판이 있나요? 여기 제어판이 안 보이나요? 여기 제어판 안 보이죠? 보여요? 여기 있네, 위에. 제어판 여기 있죠. 제어판을 밑에다 왼쪽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작업 필시율 등록 정보 속성에 가면, 우리 이거 공부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도구 모음에 가서 여기 시작 메뉴에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저 하단에 제어판을 연결할 수 있냐? 그럼 시작 버튼에 가면 여기에 제어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색 및 제어판, 그것도 있었고, 쭉 올라가면은 실행, 뭐 연결 대상 맞춰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제어판이 왜 안 보일까? 위에서 제어판 열기를 누르면 되겠지만은, 예, 제어판을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응용 프로그램 파일 및 폴더들을 관리할 수 있대요. 자,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C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C 드라이브. 이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HNC라고 있어요. HNC. 한글 N 컴퓨터의 줄임말 HNC. 아래 한글 2007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글 2007에 있는 딕셔너리 사전이고, 이거는 한글 N 컴퓨터 타자 티처. 타자. 한컴 타자. 아래 한글 2007.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용하는 설명서. 아래 한글 2007에 가면은 여기 가서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한글 2007 실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지. 완전 도스상에서는 명령을 다 키보드로 했지만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아이콘들이 어디에 있는 거야? 바탕화면에 있잖아. 그럼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하면 작동이 되는 거죠. 되게 편리해진 거죠. 그래도 또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폴더 관리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폴더를 복사해서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작업하는 거죠. 파일이나 폴더, 디스크 드라이브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가 있고, C 드라이브의 왼쪽에 하얀색 삼각형을 클릭하면 검은색 삼각형으로 변해. 검은깨로 변하고, 검은깨를 클릭하면 흰깨로 변하고, 검은깨로 변하면서 밑으로 펼쳐지고, 또 흰깨, 삼각형, 흰 삼각형을 클릭하면 펼쳐지면서 검정 삼각형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층적 디렉토리, 계층적 디렉토리, 계층적 트리 구조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우리는 폴더라는 말을 쓰잖아요. 폴더. 근데 이 폴더라는 말 쓰기 전에는 디렉터리라 그랬어요. 디렉터리. 전화번호부, 우편번호부 이런 것들을 우린 디렉터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관성 있는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디렉터리라고 부르고, 그것이 이제 윈도우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폴더라고 부르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계층적 구조로 표시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옆에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는 이파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예, 내 컴퓨터가 제일 뿌리라고 하면 거기에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C 드라이브라는 기둥이 있고, 그 C 드라이브 기둥 안에는 HNC라는 줄기가 있고 인텔이라는 줄기가 있고, 이런 줄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잔가지가 있고, 그 잔가지에 들어갔더니 이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라 그래요. 이거를 계층적 구조, 이런 게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가보면 여러가지 문서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HWP 2007 아래 한글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PDS라는 문서도 있는데, 이런 걸 업데이트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인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바로 인쇄 건다. 바로 인쇄 건다. 그럼 지가 알아서 열리면서 인쇄가 돼요. 다행히도 여기는,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프린터기가 없어요. 이 컴퓨터에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터 명령을 걸면 에러가 나죠. 여기 프린터가 없으니까. 네. 괜히 프린터 명령을 걸어서 제가, 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오류 난 거는 뭐, 여긴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실제 프린터기는 한 대도 없잖아요. 이건 다 가상 프린터기들이에요. 예를 들어 팩스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왜냐면 이런 가상 프린터기가 없으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민세 미리 보기가 안 돼요. 한글 2007은요 프린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인쇄 미리 보기가 되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프린터기가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미리 보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뭐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세팅해놔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런 거고요. 이건 뭐 우리가 필요 없으면 닫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폴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폴더는 뭐예요?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걸 폴더라고 하죠. 폴더. 즉 제 출석부 같이 이렇게 되는 걸 폴더 구조라 그래. 이렇게 열면 뭐가 있는데 연관성 있는 자료들이 들어있죠. 여기 출석부라는 폴더인데, 이 출석부를 열면 우리 반 명부가 들어있지 옆반의 명부하고 우리 반 명부하고 섞여있지 않거든요. 연관성 있는 것만 모아두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폴더라고 하죠. 폴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도 있고 비디오 사진도 있는데, 이런 사진이란 폴더 안에 가보면 여러분이 디카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뭐 어디 여행지를 갔다 오신 건지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사진을 옮겨놓고 이렇게 사진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진 폴더에 가보면 5년 전에 찍은 거, 이번 주에 찍은 거 다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 폴더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냉장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냉동실에 맞는 물건들이 폴더에 딱 들어가 있는 거고, 냉장실에는 싱싱고에는 또 싱싱고가 들어가고, 뭐 병이나 이런 거 꽂아두는 데는 또 그런 게 들어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 꽂아놓는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 같은 걸 꽂아놓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또 여러분 수납 공간에 보면은 숟가락 젓가락 놓는 수저통에다가 거기다가 뭐 후라이팬이나 국자 같은 거 안 꽂아 놓지 않습니까? 왜? 폴더 구조상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 리듬하고 똑같아, 컴퓨터도요. 그런데 그런 걸 관리 안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완전히 그냥 개밥그릇처럼 쓰는, 살림살이 어떤 사람 보면 어휴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거. 뭐 세상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폴더 관리 못 하는 거지. 뭐 우리 반에는 없고 모르지 있을지. 본래는 처음에 폴더가 별로 없었어요. 왜? 냄비 하나, 솥단지 하나, 밥그릇 숟가락 하나만 있었으면 됐었지. 예, 그래서 그냥 냄비에다 밥 해 먹고 거기다가 그냥 비벼 먹고 거기서 살았지. 근데 이제 삶이 윤택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접시도 종류별로 갖다 놓고 쓰잖아. 그게 폴더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그 폴더라고 하는 개념 안에 보면 삼각형이 하얀색, 검은색 화살표 삼각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검은깨 흰깨라고 했는데, 이 흰깨는 45 정면을 가리키고 검은깨는 약간 45도 하단을 내려봐요. 그러니까 검은깨가 나왔다라는 건 뭐다? 펼쳐졌다라는 거고요. 검은깨를 클릭하면 오므라들어요. 그러니까는 흰깨를 딱 본 순간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HNC라는 폴더 안에 옆에 흰깨, 흰 삼각형이 있잖아요. 근데 주연이라고 하는 폴더는 왼쪽에 삼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밑에 폴더가 없어. 파일만 있다는 거예요. 폴더 왼쪽에 삼각형이 있는 건 또 다른 폴더가 있다라는 얘기고, 없는 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폴더마다 삼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펼쳐질 폴더가 있으면 흰색 삼각형, 펼칠 폴더가 없어 그럼 아예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숫자판에 에스터리스크 별표 있어요, 키보드에.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제가 HNC라는 폴더에다 놓고요, 별표를 딱 누르면 HNC라는 폴더가 쫙 죄다 열려요. 이 안에 종류별로 다 열려요. 그럼 이제 재미 삼아서 어떤 분이 또 C 드라이브에다 클릭해 놓고 별표 누르는 분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호기심이 생겨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C 드라이브 안에는요, 이 C 드라이브 안에는 폴더가 몇 개 있는가 제가 대충 세볼게요. 파일이 2만 개 넘어가고요. 폴더가 3200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좀 전 HNC는 폴더가 많지 않았어요. 한 50, 30개도 안 됐어요. 근데 C 드라이브 안에는요, 현재 폴더가 6800개, 7000개를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별표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7000개, 9000개, 10,000개 넘어가는 이 폴더가 다 펼쳐져야 돼요. 펼쳐지고 나서 사용자한테 별표 에스터리크 누른 놈한테 다 보여줬어요 하고 보고를 해야 돼. 지금 2만 개 넘어가고 있잖아요. 21,844개예요. 파일은 13만 개고요. 그러면 이 2만 개가 넘는 파일을, 이 폴더를 다 펼쳐야 된단 말이야. 펼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저한테 야 뚱땡아 2만 개 다 펼쳤어 하고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1, 2분 만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펼치는 시간이 몇십 분 걸려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 컴퓨터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제가 해봤죠.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거라니까. 예. 예? 중간에 안 멈춰져요. 중간에 멈추려면요, 여기가 이제 화면이 멈춰 있다고 나와요. 응답 없음 하고요. 그럼 강제로 종료하는 수는 있어요. 그
그럼 윈도우가 강제로 종료가 되면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껐다 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컴퓨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 명령을 걸어서 인터넷 창이 하나 열렸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창이 열려가지고 여기 즐겨찾기에 있는 뭐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이정미 디지털 서당. 그러면 열렸잖아요. 이렇게 열렸으니까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열리는 동안 다른 걸 눌러도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있는 그 창은, 조금 전에 있는 그 창은 탐색기라고 하는 창인데, 이거는 내가 더블 클릭하면 열렸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열렸잖아요. 열렸기 때문에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블 클릭했는데 안 열려. 기다리래.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는. 내가 명령을 걸면 컴퓨터는 기다리세요, 알려드릴게요 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 뭐 급하니까 너 딴 거 해, 나도 이따 멈췄다 다른 거 하다가 뭐 보여줄게, 그런 게 없어요. 컴퓨터는. 자, 그 다음에 왼쪽 방향키나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면 폴더가 닫혀지고 열리고 상위 폴더로 가더라, 그런 거. 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올라가더라 하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메뉴. 메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지 뭐. 바탕화면에 여기 보시면 저 삼각형 이렇게 보이죠. 삼각형. 제가 여기서, 아니면 뭐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한데요, 메모장에서도 이렇게 파일 누르면 여기 점점점, 여기 점점점 이런 거 있고요. 어떤 거는 흰색, 회색 이렇게 흐릿한 색이 있고요. 어떤 걸 누르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메뉴 구조가 여기 점점점이라는 메뉴도 있고, 흐릿한 색깔, 진한 색깔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아까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체크되어 있는 건 뭐다? 선택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스크롤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페이지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페이지 보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화면을 휠을 굴려서 내려라 올려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한 화면씩 덜컥덜컥 움직여요. 근데 그러지 말고 물 흐르듯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롤 사용을 하면 그냥 스르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스르르 이렇게 위아래로. 근데 한 페이지 움직이면 한 화면 넘어가고 또 다른 화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까 보시듯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뭐 보기에 가면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중에 어떤 거를 쓸 거냐, 그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지금은 자동 정렬을 선택한 거고, 자동 정렬이 해제됐으니까 다시 누르면 자동 정렬이 선택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자동 정렬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고, 자동 정렬 해제가 되면 이런 거예요. 얘는 여기다 놓고 쟤는 여기다 놓고 따로따로 두겠다라는 거죠. 근데 자동 정렬이 선택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 정렬이 선택되어 있으면 알아서 순서대로 쪼르륵 들어가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아이콘을 따로따로 보관해 두거든요. 컴퓨터 관리에 관한 건 위에다 놓고, 응용 자료들은 밑에다 놓고, 제가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저희 집 컴퓨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사용자 이름, 컴퓨터, 네트워크, 휴지통, 제어판 이런 것들을 앞에다 보통 놓고 쓰는 거죠. 가나다 순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 삼각형에 있는 거는 또 다른 메뉴가 있다라는 거고, 체크되어 있는 건 뭐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 앞에 동글뱅이가 들어있는 건 뭐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력을 고르시오. 선택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졸, 고졸을 따로따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학력은 하나니까. 여러분의 취미를 선택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미를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죠. 독서면 독서, 여행이면 여행. 그때는 여기 V자를 이용해서 선택하면 선택되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의 성별은요,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를 누르면 여자가 없어지고 여자를 누르면 남자가 없어지는 거죠. 메뉴 앞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점점점은 또 다른 메뉴가 있고 흐리게 되는 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요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책에 나와 있어요.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 문제. 탐색기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뭐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보세요. 폴더 및 파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서 및 페이지 목록을 제공한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뭐뭐 열어봤어요? 아까 여기 이거 점프 목록에 가서 이것도 본 거 있었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긴 지금 없다. 없는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작업 표시를 및 시작 메뉴 속성에 가서 시작 메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최근 문서가 선택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문서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 확인 누르면은요. 최근 문서라는 게 이제 여기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최근 문서는 뭐냐면 이 컴퓨터 사용자가 뭐뭐를 사용했는지 여기 쭉 보이는 거예요. 엑셀이면 엑셀, 한글이면 한글, 종류별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안 봐도 뭐가 해요? 여기 점프 목록에도 있잖아요. 점프 목록에 있었죠? 그냥 굳이 안 보는 건데 저는 습관적으로 예전부터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보긴 봐요. 그럼 이제 이게 한 20개 정도 보일 거예요. 20개. 그 다음에 이것도 밀어내기예요. 근데 이 최근 문서라는 폴더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거기 가면 3년 전에 봤던 문서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장 최근 것만 보이는 거고 아주 오래전에 본 근거는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서를 실행했는지 이 컴퓨터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찰에 뭐 압수수색 해갖고 뭐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검찰이 들이닥쳤겠죠. 그럼 이제 그 컴퓨터를 열어서 이 최근 문서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를 열어봤는지 그렇게 해서 근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삼성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이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거기 직원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이니까 회장 비서실이겠죠. 지금 몸 불편해서 누워 계신 양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은 죄가 없구나 라고 했었어요. 근거가 없잖아. 검찰이 그 수십 대 컴퓨터 다 압수해 갔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전날 컴퓨터를 교체했어요. 새 거로.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수십 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기 어디 미술관에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새 컴퓨터를 딱 갖다 놓고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없었지. 근데 그걸 누가 입방아 쪄가지고 걸린 거야.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이건희 씨가 회장직 그만두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럼 이 컴퓨터 검색해보면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올까? 돈 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비리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 자, 라이브러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응? 도서관이죠.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은 뭐냐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참고할 만한 것도 많고요.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쫙 해놨어요. 도서관에 가보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라이브러리.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뭐 하나 빠져있다. 여기 사용자 이름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제 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정민하고 하나 이름이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잖아요. 크게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컴퓨터 네트워크 다섯 가지인데 저희 집은 6개예요. 6개 여긴 5개지만 이게 왜 5개냐? 이거는 가정용이라서 그래요. 전문가용은 1개 더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사용자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클릭해보면 내 문서, 내 그림, 종류별로 다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들, 폴더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라이브러리라는 거 갖고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가보면 문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지 문서 파일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래는요 내 문서예요. 자, 문서 앞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또 검정깨로 변하겠죠. 그럼 문서 안에는 내 문서, 공용 문서 두 개가 들어있어요. 본래는 여러분들 내 문서에 저장하죠. 근데 공용 문서도 있어요. 공용 문서. 공용 문서는 뭐예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자녀 3명이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상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직장 같으면 부장님 컴퓨터, 과장님 컴퓨터, 대리님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자료를 과장님도 봐야 되고 부장님도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를 공용 문서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내 문서에다 넣어놓으면 나만 보는 거야. 과장님은 못 봐요. 그 자료를 어디에다가 공용 문서에 넣어놓으면 과장님도 내 문서를 꺼내 볼 수가 있는 거지. 어디에 들어가서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래층 직원 컴퓨터인데 더블 클릭하면 안 열리지. 패스워드 다 걸려있으니 못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게. 로비 컴퓨터도 있는데 로비 4번 컴퓨터에 보면 퍼블릭 공용 문서가 있는데 여기 공용 문서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 왜? 뭐 없지 뭐. 여기는 저기 서부 PC도 있는데 서부 PC 뭐 종류별로 있어요. 저 아래층에 있는 직원 컴퓨터도 있고요. 다 있는데 이런 직원들 컴퓨터는 우리가 접근을 못해요. 다 패스워드를 막아놔서. 당연히 막아놔야 되겠죠.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거지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여기 잠깐 보세요. 동글동글 돌죠? 저 위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죠? 녹색이에요. 이렇게요. 그동안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접근 못한대. 땡! 하지 마라 이거지. 자, 여기 컴퓨터에 가면 이렇게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하고 저 거랑 다 네트워크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요 공용 문서에다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강성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제 자료를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요, 내 비디오가 있고 공용 비디오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만 넣느냐? 아니야. 난 영화라는 라이브를 하나 만들고 싶어. 내가 영화라는 영화를 많이 갖고 있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라이브를 해. 그래놓고 뭐라고? 영화라는 거 하나 만들어. 여기는 영화라는 도서관입니다. 라이브를 만들었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요. 지금 이제 자료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제 폴더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제 컴퓨터 안에 영화 자료가 좀 있어요. 여기 영화 자료가 하나 있어. 영화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음악인데? 근데 생활의 발견이라고 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야한 영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 눌러가지고 또 하나 폴더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어느 폴더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음악도 하나 넣을 거예요. 추억의 영화 음악도 하나 넣을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이 생활에 발견한 영화와 추억 영화 음악이 두 가지가 모여서 이제는 뭐가 됐다? 영화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냥 있는 것만 쓰지. 그러니까는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써요. 제가 좀 전에 영화라는 라이브러리를 삭제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영화도 삭제된 거냐? 아니에요. 그냥 라이브러리라는 이름만 삭제됐어요. 라이브러리라는 이름만.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아까 제 라이브러리 안에 영화하고 영화 음악은 어디 있던 거예요? 아까 그 라이브러리는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연결만 한 거예요. 연결만.
자, 음악, 문서, 사진, 비디오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실제로는 어디 있대요? 자, 컴퓨터 켜주신 분들은 내 컴퓨터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사용자 가서 사용자 여기 보면 서부라고 있어요. 서부에 가보면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실제 내 문서요. 내 음악, 내 폴더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에 가서 사용자 계정이라고 되는데 우리 사용자 계정 이름은 뭐였어요? 아까 여기 서부잖아. 서부리. 예, 서부라는 거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있더라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있는 애들은 딴 데 있는데 연결만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윈도우 98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랬어요. 그냥 내문서 가보면 실제 내문서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내문서라는 폴더를 삭제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진이 다 자료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윈도우 XP서부터 조금씩 바뀐 게 뭐냐면 실제는 숨겨놓고 가짜로 쓰자. 행여나 삭제하더라도 큰 손실이 없게끔 좀 줄여보자 해서 만든 기능들이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문서가 여러분들은 문서라는 폴더 하나에다가 저장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도 문서가 있고 USB 메모리에도 문서가 있고 또 다른 외장 하드에도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각각의 문서 폴더들을 이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다가 다 보관해 놓고 쓰면 돼. 여기 이제 두 가지만 들어있지만 또 추가해 가지고 외장 하드 내 문서, 내 USB 메모리 내 문서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여기 있는 문서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문서만 클릭하면 네 가지 동네에 있는 문서가 한꺼번에 쫙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다 한꺼번에 등록을 해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습관을 해서 사용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설명이 낯설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컴퓨터에 있는 원리대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편해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룰을 만들었으면 룰을 따라가면 편한데 룰을 만들었는데 룰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 불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세상인데 집에다가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할 거 아니냐 이거야. 선생님 그럼 라이브러리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는 C 드라이브로 보관되는 거잖아요. 아, C 드라이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내 문서에 라이브러리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연결만 하는 거예요. 실제는 각각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만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지. 예. 근데 C 드라이브는 거의 용량이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뇌문서들은 실제로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건데 여기 있는 C 드라이브를 여기 있는 문서에 보면 현재 두 가지가 있잖아요.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D 드라이브에는 이정민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이정민을 선택하면 이정민도 하나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이정민은 D 드라이브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서를 딱 클릭하면 어떤 거는 C에 있는 거고 어떤 건 D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지. 이렇게 눌러보면 알지만. 이런 거죠. 어떻게 표현해볼까? 여러분 비디오 가게 가면 지금은 비디오 가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엔 저 비디오 가게 굉장히 단골이었었어요. 동네마다 이사 가면 꼭 비디오 가게를 점령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칼싸움, 총싸움 이런 거 좋아해요. 아동틱하게. 그러면 이제 뭐 무사들 나와서 칼싸움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액션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뭐 공포 영화 이런 건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비디오 가게를 가자마자 어디를 갑니까? 액션물을 찾아가지. 액션물을 찾아가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가게가 우리 동네 3개인데 있으면 1번 비디오 가게는 왼쪽에 액션물이 들어있고
두 번째 비디오 가게는 뒤편에 있고 세 번째 가게는 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션물이. 그럼 제 머릿속에 들어있죠. 아, 이 가게는 왼쪽에 있고 이 가게는 뒤편에 있고 저 가게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 어디 가면 보겠다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 비디오 라이브러리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근데 거기 있는 비디오 테이프는 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용만 하는 것 뿐이지. 이용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50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머릿속에 라이브러리에다가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60개 되는 거를 그건 안 된다 이거죠. 50개까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복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글로 가죠. 글로 가는 거죠.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라 그래서 보세요. 이 문서 안에 보면 커말장에 찍힌 폴더가 있죠. 얘를 삭제하면 이건 삭제돼요. 이건 삭제되는 거고 이 문서 안에 들은 이 내문서 있잖아요. 이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다고 내문서가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따로 있는 거고 내문서 안에 공용 문서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면 그때는 사라지죠. 당연히. 그때는 사라진다고. 여기서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포함된 폴더를 제거하면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본에는. 그거는 뭐냐면 요 내문서 안, 문서 안에 내문서, 공용문서 두 가지 이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내문서에 들어와서 뭐를 선택하고 삭제하면 그때는 삭제되죠. 그때는 삭제되지. 그게 조금은 어려운데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그때는 삭제가 되고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음악, 비디오, 사진 네 가지가 있고 그 문서 안에 가면 내문서 있고 공용문서가 있잖아요. 그 내문서를 삭제하면 내문서는 있는 거고 그러면 문서 안에 내문서만 이 문서 안에 요 내문서만 없어지는 거고 공용문서는 남아 있는 거고. 그럼 실제 내문서는 지워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근데 문서 안에는 내문서 안에 들어와서 뭐를 내가 건드렸어. 그때는 삭제되고.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폴더 옵션. 위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1번. 한글 윈도우 7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이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폴더를 삭제하면 원본에 있는 폴더도 삭제된다? 아까 아니라 그랬죠? 예. 2번 윈도우 7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기본적으로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최대 몇십 개까지? 50개까지 할 수 있다. 30개는 아니다. 예. 자, 그 다음 폴더 옵션. 폴더라고 하는 거 폴더 옵션은요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가죠. 자, 이게 폴더잖아요. 이게 폴더. 이 폴더 안에 출석부 종이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파일이라고. 근데 폴더를 열면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가방, 핸드백 이게 폴더예요. 그 가방을 열었더니 지갑이 있네. 지갑도 폴더죠. 지갑을 열었더니 동전 넣는데 카드 넣는데 지폐 넣는데 그것도 뭐예요? 폴더예요. 동전 넣는 지갑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동전이 들어있다. 그 동전은 파일이 되는 거죠. 낱개는 파일이고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폴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더 옵션은 폴더에 관한 것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파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탐색기에서 어떻게 하래요? 저기 구성이라고 있어요. 구성? 공유 대상, 굽기, 새 폴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구성에 가보면 폴더 및 검색 옵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보이냐고 이런 거. 자, Alt키 눌렀다 떼보세요. Alt키.
그럼 도구라고 뜨죠? 그 도구 눌러서 폴드 옵션 가도 돼요. 여기 지금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들어가도 가능한데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본래 윈도우상에서는. 그럼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 누르셔도 되고,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제가 구성에 가서 이거 했잖아요. 하나 메뉴 모음에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 누르라 했잖아. 근데 메뉴가 어디 있어요? 메뉴가 안 보이잖아.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린다고. Alt키 다시 눌렀다 띄면 사라지고. 그럼 도구에 가서 폴더 옵션 이걸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어디에 있냐면은요, 제어판 가도 있어요. 제어판 가도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방법은 다양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자, 그 안에 가보면 그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볼게요. 제어판에 가서 폴더 옵션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보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검색.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은 뭐냐? 일반적인 거. 보기는 뭐 보는 거에 관한 거. 검색은 뭐 어떻게 검색하겠다라는 내용, 뭐 이런 거지. 먼저 일반에 가보면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새 창에서 폴더 열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창에 폴더 열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새 창을 한번 해볼게요. 새 창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커멀자기층 폴더가 있는데, 얘를 열려면 더블 클릭하죠. 더블 클릭해 얘가 열릴 거 아닙니까?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이 또 하나 떴어. 길버 커멀 이거 더블 클릭하면 또 하나 열렸어. 또 열려. 창이 계속 열려. 왜? 새 창에서 열으라 그랬잖아. 아까 여기 뭐해서? 새 창에서 열으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같은 창에서 연다 그랬죠? 기본이 같은 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더블 클릭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열리는 거지.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창에서 열 거냐, 새 창에서 열 거냐 하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클릭해서 여세요? 더블 클릭해서 열잖아요. 두 번 클릭해서. 근데 이걸 한 번 클릭해서 열 수도 있어요. 볼까요? 얘를 이제 마우스처럼 손가락에 나타나. 클릭 한 번만 하면 열려. 인터넷처럼. 근데 하지 마세요. 우리 이 강의실은 실버 반도예요. 어르신들. 그냥 반들은 한 번 클릭해놓고 해놓으면요, 대번에 또 어디서 들었는지 바이러스 걸렸다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값 복원하면 돼. 기본값 복원.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보기 가보세요. 보기에 가서 기본값 복원 한번 눌러보세요. 기본값 복원 눌러놓고 여러분이 하나만 고칠 줄 아시면 돼요. 고치는 거. 보기란 메뉴에 가면은 제일 아래쪽으로 쫙 내려보세요. 더 이상 안 내려갈 정도로 다 내려가시면 여기 중간쯤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있을 겁니다. 있나요? 선택되어 있어요? 빼세요. 이게 빼 있어야 돼요. 그 적용 눌러보세요. 여러분이 길버 커널 이거 폴더에 들어가서 우리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txt인지 xlsm인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문사에 가서 보면은 txt인지 zip인지 htm인지, 비디오에 가보면 얘가 wmv인지, 사진에 가면은 얘가 jpg인지 확장자가 있어야 돼요. 확장자. 이게 없으면 우리 공부하는데 불편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있으면 힘들어. 뭐가 긴 게 나타나면 걸거적거려서 싫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격증 시험에 나와요.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중 그 특성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이게 만약에 3번 문제다 그러면 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JPG 나 MPG 다 BMP 라
뭐라 볼까? png 뭘까요? 응? 나. 예. 얘는 동영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진이에요. 이미지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야. 모르면 틀리는 거지 뭐. 얘는 사진들이에요. 사진들. 여러분 디카로 사진 착각 찍으면 다 JPEG로 저장돼요. BMP는 요즘 잘 안 쓰지만 BMP도 사진이고요. 이미지고. PNG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형식이고요. MPG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MPG 이것도 있고요. 뭐 MP4도 있고요. MP4도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동영상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오디오는 뭐가 있어요? 오디오. MP3 이런 거 있죠? MP3. 그런 특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확장자라 그래. 그거를 보아야 돼. 숨기지 말고 보자 이거지.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뉴 모음은 항상 표시 여부를 지정할 건지, 숨긴 파일이나 폴더 표시 여부를 지정할 건지, 아까 거기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은 메뉴 모음은 항상 표시해 놓을 건지, 아까 여기 메뉴가 안 열렸었잖아요. Alt키 눌러야만 뜨잖아요. 근데 항상 이 메뉴가 열리게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하거든. Alt키 눌렀다 띄면 되는 거고,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거든. 초보자들은. 아는 사람은 또 배워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확장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파일도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 이 숨겨져 있는 거를 보게 할 거냐 이거야. 왜? 뭐가 어떤 놈이 숨겨놓은 건지, 아니 본래 숨어져 있는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 커말장 자격증을 아예 제가 숨길 수도 있어요. 여기다 숨김 그러면 이렇게 숨김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얘를 숨겨라 그래서 확인 누르면요 이 폴더가 사라져요.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USB 메모리가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숨겨져요. 그래서 가보면 용량은 굉장히 여기 많이 차이져 있는데 열어보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숨겨져 버린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안 보고 없으니까 없나 보다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저장해놨는데 없어졌지 왜 안 보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숨겨져 있는지 안 숨겨져 있는지 눈에 보이면 안 숨긴 거고 눈에 안 보이면 숨겨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일부러 숨길 수도 있고 안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열어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게 어디 보기란 메뉴가 하면 있고, 그 다음에 검색에 가서는 뭐 하위 폴더 검색을 할지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건지 안 찾을 건지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문제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아까 그런 거 있었다 그랬죠. 숨기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보든 운영 실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폴더하고 상관없어요. 드라이브잖아. 드라이브는 폴더 위에요. 폴더 옵션은 드라이브 밑에 있는 폴더나 파일을 관리해 줄 때 쓰는 그 의미지, 드라이브는 뭐야? 폴더 위에 있는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윗사람을 건드려? 그럼 못하는 거죠. 예. 두 번째, 윈도우 7 바탕화면에 표시된 바로가기 아이콘에 밑줄이 생기고, 밑줄이 생겼다는 건 뭐야? 한번 클릭했더니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한번 클릭해서 열기를 선택하게끔 해놓은 거네. 그렇잖아요. 아까 클릭하면 작동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야 돼? 두 번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열리게끔 해놔야지. 잘 모르면 기본값 하면 되지. 기본값. 자, 파일 폴더 속성에 관한 설명.
잠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3분만 1분만 여기 있는 설명들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에 관한 것들이니까 제가 살짝 운만 띄우면 여러분이 이거를 실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더 옵션 이런 건 어려운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책의 뒤편에 가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화면 보기 설정하는 방법, 뭐 바탕화면 배경 그림 바꾸는 방법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건 제가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가면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내용도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건너가는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보고 책에 있는 대로만 따라서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빨리빨리 건너갈 거예요.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아시겠죠?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셀 서식 꾸미는 거를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이라는 말은 셀에 대해서 꾸미는 기능을 셀 서식이라 그래요. 예. 자, 보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D 4번째부터 E 14번째까지 D 4번째부터 E 14번째까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몇 개라고 표시하시고 만약에 이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0개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셀을 꾸민다. 이걸 우리는 서식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엑셀에서. 그런데 이 셀을 어떻게 꾸미는가 봤더니 우리가 한글 2007에서는 주로 글자의 색깔, 글자의 크기, 글자의 형태, 글꼴 궁서체로 바꾸시오, 20포인트로 하시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엑셀은 그거 플러스 엑셀만의 기능이 있어요. 엑셀만의 기능. 만약에 내가 300이라고 썼는데 보기가 나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300개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 200개라고 썼으면 좋겠어. 200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들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00개라고 쓰면 500개라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500은 500이라고 써놓고 뒤에 개자라는 글자가 보이게끔 꾸며라 이거지. 꾸며라. 실제 데이터는 500개가 아니라 500이고 예. 자, 꾸미는 방법 해볼게요. 왼손 들어서 엄지손가락은 저처럼 들지 마시고요. 전 보이려고 들은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키보드에다가 왼손 엄지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검지는 숫자 1번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번 그러면 잠깐 꿈뻑 하다가 셀 서식이란 창이 뜰 겁니다. 엑셀에서는요 이 셀 서식 모르면 큰일 나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컨트롤 1번이 뭔지. 자, 컨트롤 1번 누르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세요. 들어가셨어요? 그럼 뭐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보여요? 글자? 그러면 지금 목록이 쭉 있고 목록 위에 하나가 지금 선택이 돼 있잖아요. G 슬래시 표준. 그 뒤에다 클릭하고 개라고 쓰세요. 우리말로 개. 문제가 뭐라 그랬어? 몇 개라고 나오라 그랬잖아. 몇 개. 개. 엔터 치면 돼요. 그럼 메시지가 다 500개, 300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자 보세요. 여기다 컨트롤 1번 누르고 컨트롤 1번이 셀 서식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눌러도 되고 여기 서식에 가서 어디가 서식에 가서 셀 눌러도 되고 그래요. 밑에.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컨트롤 1번 외우자 이거지. 컨트롤 1번 들어가면 처음에 일반이었어요. 일반. 네. 일반이란 건 뭐냐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라 하는 거였는데 여기다가 500개, 300개 출력해 주래. 그렇다고 아까 제가 500개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표준 뒤에다가 개만 써주면 다 개라고 찍혀 나와요. 그럼 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500개라고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500이거든.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거는 늑대가 탈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500개라고 돼 있는 거는 가면을 쓴 거라고. 탈을 썼기 때문에 겉으로는 500개인데 속에는 뭐냐면 500이야. 여기 수식 입력줄에 속에는 500이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데이터는 500이라는 숫자인데 겉으로 볼 때는 500개라는 글자처럼 보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숫자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G4부터 G14 블럭 잡으시고 G14부터 G14 0.14부터 0.066666667까지를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이니까 컨트롤 1번 셀 서식 떴죠? 네. 뭐부터 하래요? 오른쪽 들여쓰기 1 하래죠? 네. 그럼 맞춤 가세요. 맞춤에 가면 가로 일반을 클릭해서 오른쪽 들여쓰기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그런 거 왼쪽 정렬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른쪽 들여쓰기라는 방식을 하래요. 그리고 들여쓰기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얼마로? 1로. 얘는 들여쓰기 1로 하래요. 하셨어요? 자, 표시 형식 갑니다. 자, 맞춤에 가서 아까 오른쪽 들여쓰기 1 했죠?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요? 책. 자, 제가 지금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짚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디 하는지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셔야 돼. 어디 하고 있지? 10번인가? 11번인가? 11번 어디지? 이러지 말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 자, 표시 형식에 가면 어떻게 하래요? 백분율로 가래요? 그 자릿수는 몇 자리로 하래요? 소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래 이렇게? 확인. (45쪽) 보겠습니다. 컨트롤 45쪽 보셨어요? 예. 자, 45쪽에서 이걸 해볼 거예요. 밑에 보시면 기출01 시트에서 작업하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밑에 이 화면 밑에 보시면 기출01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이라고 뜰 겁니다. 이거를 대상으로 45쪽에 나와 있는 13개 문제를 또 해볼 겁니다. 첫 번째, A라고 하는 열의 너비를 1로 바꾸래요. 여기네요. A라는 데가 보이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그리고 1 쓰고 확인 누르거나 엔터. 컴퓨터는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답이 다 연결이 돼요. 그 중에 셀 서식은 컨트롤 1번 외워서 하고 하는 게 하자 이거지. 예. 자, 그 다음 자 여기 A 보이세요? A에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메뉴가 뜨잖아요. A라고 하는 너비에 A라고 하는 칸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열 너비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열 너비 눌러주시고 1 쓰고 1 쓸 때는 왼손으로 1 쓰시면 되고 오른손으로 확인 누르면 되겠지. 네. 이렇게 그 다음 G2라는 작성일이 있어. 2011년 2월 15일이라고 써놨는데 요거에 뭐를 셀의 이름을 본래 셀 주소가 G2잖아요. G의 두 번째 셀. 근데 G의 두 번째 셀 그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왜냐면 G의 세 번째 셀에도 쓸 수 있고 I의 두 번째 셀에도 날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쓰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작성일이라고 고쳐 쓰래요. 작성일. 그럼 작성일 그럼 내가 날짜 쓴 데가 작성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다 이거지. 작성일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제는 G2라는 셀 주소 대신에 작성일이라는 글자로 인식을 하더라 이거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정민 그러면 알아듣기 쉬운데 막 주민등록번호 부른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얼굴을 딱 보면 제가 일지맨지 홍길동인지 알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고 이거를 읽으려면 어렵다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이제 사람의 지정되어 있는 실제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이름 부르는 것처럼 G의 두 번째 셀이라고 그러지 말고 작성일이라고 쓰자 이름으로. 이거를 우리는 셀의 이름을 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셀의 이름을. 자, B1부터 G1까지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맞춤 그룹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떠요. 누르시고 글꼴은 공서체 크기는 16 그리고 굵게 그리고 두 줄 이렇게 넣으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글꼴 크기 또 진하게 굵게 또 밑줄 치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한글 2007 같은 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금방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다 그러는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너비를 1로 바꿔라 뭐 글자의 색깔을 뭐 글꼴을 공서체로 바꿔라 하는 건 설명도 없어요. 여기 설명도 없다고 지금 그런 거는 그런 거로 봐서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목에 보니까는 여기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속에 있는 실적을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 잡으세요. 실적이라는 두 글자를 그 한자키 누르면 되죠. 한자가 이렇게 나오죠. 무슨 실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적이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열매실 길쌈할적이라고 하는 뜻이라는데요. 근데 주의하실 점
이 한자를 어떻게 바꾸래요? 한자로만 바꾸래요? 아니면 옆에 한글 한자로 변환시켜서 바꾸래요? 그냥 한자로만 바꾸는 거죠? 변환. 그러면 되고 엔터. 자, 제목 왼쪽과 오른쪽에 특수문자 입력하는 건데요.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지점별이란 판매성과 지자 앞에다 더블 클릭을 하고, 아니면 요 이름 상자는 수식 입력줄이라는 곳에 수식 입력줄에 지자 앞에다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 셀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리고 탭 키. 그럼 다 보일 거예요. 그렇죠? 끄트머리도 똑같이. 그러면 이제 글자 안에 왼쪽과 오른쪽에 그런 특수한 기호가 들어갔죠? 특수 기호 입력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한글의 자음. 우리나라 알파벳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알파벳은 33개가 있어요. 자음이 19개가 있고요. 자음이 19개가 있고 모음이 14개가 있어요. 그 자음 중에 쌍지읒을 제외하고 쌍지읒은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해요. 자음 중 하나 입력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눌렀다 띄면 거기에 맞는 특수한 기호들이 나옵니다. 예. 쌍비읍도 있고 쌍시옷도 있고, 근데 쌍지읒은 없는데 이응 눌렀다 띄고 이응을 눌렀다 띄고 한자 키를 누르면 동글뱅이 기호가 나오고요. 뭐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호가 있어요. 뭐 비읍을 눌렀다 띄고 한자 키를 누르면 괴소 문자가 나오고, 니은은 괄호 문자들이 나오고, 리을은 단위 문자들이 단위. 리을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누르면은 뭐 달러, 화폐 단위, 몇 킬로미터, 몇 제곱미터 뭐 이런 기호들이 많이 나와요. 몇 데시벨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특수한 기호를 쓰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상단에 보면 삽입이란 메뉴에 기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기호. 이거를 불러와서 쓰는 건데 어렵더라고. 귀찮고 불편해요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자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F 세 번째 셀에 F 세 번째 목표 달성치라는 글자가 있는 셀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목표 달성치 F의 세 번째 셀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판매 수량 왜 이래 글자가 빼기 목표 수량 이게 쓰래요. 근데 그 앞에 서부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붙여 놓으셔도 되고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이 책에는 얘가 없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용자 계정 이름이에요. 얘를 지우라는 지시는 없기 때문에 안 지워도 되고 지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크기는 자동 크기로 하라 그랬어요. 자동 크기 하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메모가 보이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빗금이 쳐 있는데 8개 동글뱅이가 그려져 있고 거기를 클릭하세요. 글자 말고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는 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1번. 그럼 메모 서식이 떠요. 그런데 간혹
이 안에다 클릭해놓고 글자에다 클릭해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뜹니다. 그리고 꼭 테두리를 클릭해놓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딴 데를 클릭하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목표 달성치라는 셀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차피 메모를 표시해 줘야 돼요. 메모를 표시하니까 얘를 아예 표시를 시켜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메모를 편집하겠다라고 하면 메모가 뜨잖아요. 그러면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고 자동 크기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만 해주시면 딱 크기가 변해요. 자 보세요. 이 글자 있는 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 탭만 나오고요. 이 테두리 글자가 보이는 테두리 있죠. 박스 거기다 클릭을 하고 컨트롤 1번을 해야 다 나와요.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걸 클릭을 해서 이 메모가 항상 떠있게끔 하래요. 메모가 항상 떠있게끔 하래요. 자, 메모라고 하는 것은 엑셀 화면 안에다가 포스트잇 붙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하면 되고요. 그렇게 메모가 삽입된 곳에 가서 메모를 고칠 수가 있어요. 편집에 가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판매라는 글자만 크게 하고 싶어. 그럼 판매라는 글자만 크게 블럭 잡고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또는 컨트롤 1번에 가면 크기를 바꿀 수가 있게끔 글꼴을 바꿀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이 테두리 메모 자체를 낸 꾸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글자가 있는 데를 커서가 들어가면 안 되고 테두리 이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8개 점이 보이는 테두리 이 테두리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메모 서식에 있는 기능들이 글꼴, 맞춤,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 이거지. 그 중에 자동 크기라고 해주면 알아서 글자의 길이만큼 딱 생기는 건. 그리고 얘가 숨기면 좋겠다. 갖다 대면 보이고 마우스 띄면 사라지게끔 할 거냐 아니 우리 시험 문제처럼 항상 표시해 놓고 할 거냐 이거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7번 매출액 블록 잡으세요. 매출액 블록 잡으셨어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에 표시 형식에 통화가 있고 회계가 있어요. 통화가 있고 회계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뭐를 넣어야 돼요? 통화를 넣어야 돼요? 회계를 넣어야 돼요? 통화를 넣으면 안 돼요. 뭐냐면은요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까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문제 중에 아까 전 문제 예, 아까 그 20 몇 페이지인가 거기 전 문제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요 문제 중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개가 나오게 하세요. 뭐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판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여기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폐 단위 보이세요? 이렇게 화폐 단위? 화폐 단위 갖다 대면 뭐라고 떠요?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뜨죠? 그 화살표를 눌러보면 한국어 뭐 이런 거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일반. 일반에 가면 통화도 있고 회계도 있는데 그냥 이 화폐 단위 있죠. 화폐 단위. 퍼센트 왼쪽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 원자 있잖아요. 화폐 단위. 얘 찍으세요.
답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에 셀 서식 기능을 이용해서 화폐 단위를 통화기호로 표시하시오, 화폐 단위를 통화기호로 하시오 라고 하면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해줘야 돼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통화 기능을 이용해서 화폐 단위를 넣어주시오,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표시 형식에 가서 통화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시험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통화 기호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는 화폐 단위 누르시면 돼요. 근데 통화하고 회계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화폐 단위 눌렀더니 저 위에 회계라고 뜨거든요. 회계. 근데 답에는 회계로 지금 하게끔 돼 있어요. 답에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회계가 아니라 통화로 바꿔놓으면은요 좀 달라요. 답이. 통화는 뭐냐면 화폐 단위가 숫자 옆에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아까 그 회계 있었죠. 회계요. 회계를 하면 보세요. 통화는 이렇게 붙고요. 회계는 이렇게 붙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96,000원짜리를 보시면 밑에 답이 있어요. 답이. 96,000원짜리에 화폐 단위가 딱 붙어 있지 않고 앞에 있는 숫자랑 나란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해준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 결과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그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해보시면 이제 리듬 붙으면 답이 보이니까. 그 다음 거 볼게요. 8번 문제네요. B3부터 G3 여기까지고, B4부터 B13 여기죠. 마우스로 블럭을 두 군데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를 블럭을 잡고 다른 데를 블럭 잡으려고 그러면 직전에 블럭 잡은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잡으시고 나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마저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저기 블럭이 돼요. 여러 군데 블럭을 잡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이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 셀 스타일 그룹에 가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네. 셀 스타일 있죠? 누르셔서 40% 강조색 2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딘가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40% 강조색 1, 40% 강조색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마 및 셀 스타일에 가면 40%가 6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1, 2, 3, 4, 5, 6이니까 40% 강조 2, 약간 붉은색 톤 나오는 거 있죠? 누르시고 가로 균등 분할하라고 했죠? 가로 정렬이 아니라 가로 맞춤이 아니라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가로 균등 분할, 가로 균등 분할 있나요? 예, 그리고 확인. 글자가 이렇게 짜르륵 벌어져요. 너비에 맞춰서. 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쪽 블럭 잡고 저쪽 블럭 잡았더니 블럭이 깨지네요. 그럼 블럭 잡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으면 안 되면 여기 한번 하고, 그래서 셀 서식 스타일에 가서 이거 하고 여기 와서 또 해도 되겠지. 그럼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가자 이거죠. 자, 두 군데 블럭 잡았으면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색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시지 뜨잖아요. 클릭하고. 근데 가로 균등분할이라는 걸 하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은 있지만 균등분할이라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컨트롤 1번. 없으니까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시면 표시 형식이 있고 맞춤이 있잖아요. 그 맞춤에 가서 가로. 아까 가로 하나 그랬잖아요. 가로.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일반 클릭하면 균등분할이라고 있거든. 이게 가로 균등분할이지 가로 균등분할 6글자가 아니라 가로 항목에 균등분할 하라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글자가 너비에 맞춰서 짜르륵 벌어지더라 이거지. 하셨죠? 오케이. 이어서 볼게요. F 4번째부터 F 12번째까지 숫자가 들어있던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죠? 그런데 양수는 그대로 두고 음수인 경우에는 괄호를 넣으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쓰지 말고 괄호 10 하고 나타나게 하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괄호 5라고 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돼요. 본래 괄호가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엑셀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마이너스 5고 괄호에 5 써도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숫자 괄호 있네. 음수인 경우에 괄호 넣는 기능 있네. 근데 색깔이 있대요 없대요? 빨간색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검정색으로 하라는 거지. 색깔 있는 괄호니까 빨간색이네. 정정. 색깔 있는 괄호니까 빨간색 괄호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양수는 그대로 보이고 음수일 때만 괄호 속에 빨간 숫자로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글 2007을 가지고 숫자나 글자를 쓰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글자를 쓰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썼으면 블록 잡고 마이너스 10을 빨간색으로 넣어주고 명령을 걸어야 된. 근데 엑셀은 셀 서식이란 기능에 의해서 양수는 음수는 알아서 빨간색 검정색으로 가더라 이거지. 이런 게 엑셀에는 좀 많아요. 특히 여러분 음수라는 말은 뭐예요? 음수? 양수는 뭐고 음수는 뭐예요?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어려운 거 질문 못하니까. 자, 그런데 수학에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수가 나오면 뭐예요? 음수가 나오면 수학에서 음수는 0보다 작은 수가 음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에 음수가 찍혀서 마이너스가 그 빚낸 거지. 빚낸 거. 여기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뭐예요? 빚진 거잖아. 빚진 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 중에 금액이나 매출액, 수량값 중에 음수가 나오면 아 얘는 0보다 작구나 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빚을 냈구나, 빌려온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수학 같으면 뭐 빨간색을 뭐하러 써? 그냥 음수에다 음수 곱하면 양수 되고 그런 건데. 근데 엑셀은 수학 계산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내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작성일. 작성일은 어디야? 여기 있네. 작성일은 선택하고 어떻게 하래요? 셀에 맞춤을 하래요? 컨트롤 1번. 이거요? 이거요? 여기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 쫙 끌고 다니면 돼요. 테두리
이렇게 늘면 안 되지. 이렇게 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 겉에 테두리.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시험 봤을 때 이렇게 늘려놓으면 감점 당하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뭐 하면 돼? 다시 자동 크기 해주시면 슉 들어와요. 그리고 겉 테두리 8개 점 말고 점을 누르면 이렇게 변해지는 거니까. 예. 점 말고 테두리 선 있죠. 괴선인데 이렇게 빗금친 자리 있잖아요. 거길 자꾸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동돼요. 자, 지혜 두 번째 셀에 2011년 2월 15일인데 컨트롤 1번 누르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은요. 셀에 맞춤 하래요. 셀에 맞춤. 셀에 맞춤 하라고 돼 있죠? 체크하고 표시 형식에 와서 연월일로 돼 있는 게 사용자 지정에 가면 있는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 연월일 우리말로 돼 있는 연월일 YYY년 MM월 DD1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쓰셔도 되고 고르셔도 되고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쓰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들어왔어요? 근데 글자가 작아졌죠? 셀에 맞추라 그랬잖아. 본래는 아까 문제는 이랬었어요. 이랬어. 아까는 얘를 한자로 연어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넓어졌다고. 근데 얘도 이렇게 좁혀놓으면 글자 양이 많아서 에러가 나는 건데 얘도 야, 너 조용해. 셀에 맞출 거야. 내가 좁으면 좁은 대로 살아. 그럼 얘가 좁아지고요. 더 좁히면 더 작게 보여요. 그게 셀에 맞춘다라는 기능이에요. 셀에 맞춘다. 셀에 맞춤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많으니까 글자 너비가 넓어진다고. 11번 C4부터 여기 C12까지인가? 자, 여기는 200개 이상이 있는 게 있고 200개 안 되는 게 있죠.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다가 A-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가게 하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230개는 책이 말하는 대로 하면 A 빼기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다가 A-230이라고 쓰면 여기다 A-230이라고 쓰면 얘는 글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튀어가면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몇 개라고 표시하듯이 컨트롤 1번 눌러서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A-라고만 쓰면 좋은데 아니야.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하래. 그러면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래. 요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근데 A-만 쓰면 이따구로 나와. 숫자가 사라져 버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A- 다음에 G/표준이라고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200개) 이상인 경우 크거나 같다 20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값 G/표준이 원래 값이니까 요 앞에 A-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거 200개 이상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있는 값 그대로 보이고, 이런 뜻이에요. ITQ 공부하신 분들 이런 데 시험이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컴마에만 이런 게 나와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자, 세미콜론은 뭐냐면은요, 왼쪽인 경우인지 오른쪽인 경우인지를 두 가지 조건을 낸 거예요. 지금요 2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렇게 나와라 하는 거죠.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시험에 이런 게 자주 나오나요? 예?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나요?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요. 한 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책에 수록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아시면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답은 이렇게 쓰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200개 넘는 거는 대시가 붙어 A 대시 A 레벨이라는 뜻으로 붙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면 파랑으로 보이고 60점 미만이면 빨강. 색 처리하시오 이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을 봤는데 50점 맞은 애도 있고 90점 맞은 애도 있고 80점 맞은 애도 있고 70점 맞은 애도 있는데 학생들 점수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점 미만 맞은 애들은 숫자가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90점 이상 맞은 사람은 파랗게 보여라 이거지. 그럼 그 사이 사람은 다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그럼 빨간색을 딱 본 순간 뭐야? 아 공부 안 한 애들 딱 알 수 있잖아. 이런 게 셀서식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써요. 그거 하나 갖다 90점이면 파랑 그리고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쓰고 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작다 60점 미만이니까 작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빨강 그리고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쓰면 파란색 90점 이상은 파랗게 보이고 60점 미만은 빨갛게 보이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 색깔 검정색으로 보여라 이거죠. 네. 필기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 이런 게. 자, 이런 경우 이런 거죠. 이 지금 셀 서식에 지정한 이 기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셀 서식에서 코드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필기시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해요. 자, 크거나 같을 때 99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색깔 파랑으로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고 60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와라 이런 거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점수들은 그냥 일반 표준값 나오는 거고 좀 생소하죠. 생소해. 자, 그 다음 볼게요. 책에는 48쪽에 11번을 보시면은요 2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 대시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샵샵 0 대신에 G 슬래시 표준을 써주면 돼요. 샵샵 0 대신에 표준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알아서 그렇게 변경된다고 나오죠 밑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꼭 실행하시고 나서요 답을 실행하시고 나서 꼭 컨트롤 1번을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내가 아까 입력한 거랑 달리 나타나요. 아까 몇 위, 몇 개라는 거죠. 몇 개. 아까 여기 보면 아까 우리 G 슬래시 표준 뒤에다 개라고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써놓고 표준이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개라고 썼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답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여기가 따옴표로 다시 메꿔져서 나와요. 원칙은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에다가 이렇게 따옴표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말은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따옴표를 안 써도 따옴표가 자동으로 나오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 영문자가 들어갈 때는 따옴표 안에다 쓰는 거하고 따옴표를 안 쓰는 거하고 달라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아까 이런 거 있었죠. YYY 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MM월 이런 거 있었죠. 이 YY는 만약에 따옴표에다 쓰면 요 네 글자가 영문자가 그냥 찍혀 나온다는 뜻이고, 따옴표 없이 쓰는 거는 연도를 네 자리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명령이거든요. 이게 코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말은 코드가 없기 때문에 다 알아서 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러나 영문자는 코드로 쓰느냐 따옴표 내는 메시지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요, C13이 어디냐, 요거네. 여기 평균 D13. 그러니까 평균이 170 나온 거하고 151.8889 나온 거 두 가지를 블럭 잡고, 얘들은 항상 어떻게 하래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죠? 그런데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래죠? 여기 보세요. 잠깐만. 표시 형식 하면은 화표 단위 있고 퍼센트 있고 쉼표가 있는데, 그 옆에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 가리키는 화살표가 오른쪽에 두 개 있어요. 이게 소수점 이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라 줄여라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래?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라는 거지.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0.00이라고 써보세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요? 0.00. 근데 책에는요, 샵.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는. 샵은 뭐고 0은 뭐냐? 0은 무조건 자릿수를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00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나왔잖아요. .00이라고. 그럼 무조건 소수점 이하가 두 자리가 나와야 돼요. 있던 없던 간에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 00이라고 나오고, 있으면 두 자리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57점 뭐 얼마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뭐로 변해? 157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딱 자동으로 생기고, 아까 왼쪽에 보면 170이 있었잖아요. 170은 소수점 이하 .00이라고 썼으니까 170.00이라고 뜨는 거고. 근데 샵은 뭐냐면 숫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거든 답은 맞아요. 예. 확인 누르면 170.00 157.89 해가지고 아예 두 자리로 딱 고정이 돼 버렸죠. 그럼 저 위에 있는 얘를 쓰면 안 되나요? 얘를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지 말래. 이렇게 쓰지 말래. 꼭 사용자 지정에 와서 쓰래. 예.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썼는지, 저기는 버튼을 클릭해서 답을 썼는지 알아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혼나요. 예. 자, 그 다음. 아이구야, 선이 지랄 맞게 생겼네. 이렇게 그리라는데? 그럼 블럭 잡아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1번. 그렇지. 여기다 컨트롤 A 누르면 안 되죠. 왜? 얘가 중간에 꼈잖아. 두 번째 줄에 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한꺼번에 다 잡힌다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딱 요것만 블럭 잡히는데, 지금은 두 번째 줄에 날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동네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랑 다 붙어버렸잖아요. 컨트롤 A 누르면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그냥 해야 돼요. 아까 거는 여기가 떨어져 있었거든. 두 번째 줄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H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A 누르면 딱 여기만 블럭이 됐지. 자,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 선 들어가서
테두리선 들어가시면 돼요. 테두리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선 스타일 업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 줄짜리가 있어요. 한 줄짜리. 점선 밑에 있는 거. 그거로 하시면 돼요. 기본값이 그거예요. 윤곽선 안쪽 클릭하세요. 윤곽선하고 안쪽을 클릭하세요. 하셨어요? 확인하고. 자, 이번에 이렇게 블럭 잡습니다. 세 번째 줄 빼고 네 번째 줄서부터 블럭 잡으세요. 밑에 한 줄 빼고. 지점이란 글자 세 번째 줄 빼고 평균이란 제목 빼고 서울서부터 제주까지만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이번엔 두 줄 선택하고 두 줄 선택하고 두 줄 선택하셨어요? 윗동네 클릭하고 아랫동네만 클릭하세요. 중간 거 클릭하지 마세요. 즉 서울 위에가 두 줄이고 제주 아래가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는 선택 안 하고 위 거하고 아래 거만 두 줄 할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3개 블럭 잡으세요. 비어있는 3개. 컨트롤 1번. 이번엔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대각선. 대각선 그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딘지 이렇게 그리래요. 자,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웬만하면 다 돼요. 서식 지정은 무조건 컨트롤 1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워서 떡 먹으면 채야지. 그냥 누워서 노는 것처럼 쉬운 내용이었어요. 아, 위자 안 했나요? 위자 하면 되지 뭐. G4부터 여기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뒤에다가 위 쓰면 되지 뭐. 몇 개 출력하듯이 몇 위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할 줄 알고 제가 안 했는데.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면 G/표준 뒤에다가 위라고만 쓰세요. 위. 몇 위. 그럼 몇 위 하고 떠요. 자, 다음 주부터는 교과서 49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할 건데요. 조건부 서식 넘기고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이런 말이 나와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수 계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왜요? 누가 또 그래? 함수가 어려워요? 그렇지.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에 외우는 게 좀 있지. 어렵지는 않은데 조건부 서식하고 자동 필터, 고급 필터는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요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야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70점 이상이 합격이에요. 근데 아까 그 함수 얘기했었죠. 함수가요. 함수가 40점이에요. 다섯 문항이니까 이제 각 8점씩이지. 8점씩.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60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럼 함수를 몇 문제 맞춰야 돼요? 함수 한 문제 맞추면 68이잖아. 두 문제를 맞춰야 76이야. 두 문제를 꼭 맞춰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문제를 못 맞추면 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문제 맞추고도 떨어질 수 있어. 다른 데 틀려버리면.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하느냐, 세 문제까지만 맞춰 놓으세요 그래요. 이 책에는 다른 데 혹시 틀릴까봐. 근데 세 문제 맞출 거라면 네 문제도 맞춥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몇 문제가 나오는 실기시험이요? 네. 실기시험은 몇 문제가 아니고 밑에 시트가 7개 나와요. 필기시험은 40문제가 나와요. 20문제씩 두 과목. 우리가 두 과목을 공부하는 건데 컴퓨터 일반, 엑셀 일반을 배우는데 반드시 8개 이상은 맞춰서 한 과목당 8개는 맞춰야 돼요. 7개 맞추고 20개 맞추면 27개잖아요. 불합격. 24개에서부터 합격인데 8개를 맞춰서 24개 이상을 해야 돼. 한 과목당 8개는 맞추고. 그러니까 10개 맞추면 20문제잖아요. 그럼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13개 맞으면 26개 맞는 거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24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근데 다른 센터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요.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거야. 빨리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싫대요. 겁이 난다는 거야. 두렵대. 떨어질까봐.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 집에 갔는데 문자가 와서 선생님 합격했어요 하고 이렇게. 점수는 안 물어봤어요. 점수는 뭐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왜? 뭐 합격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100점 맞은 사람하고 60점 맞은 사람 합격은 똑같은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